alphabet Hangul is the sole language in the world with a verified record of its creator and the century it was made in. Hunminjeongeum Haerae was chosen as the memory of the world by UNESCO in 1997. The National Hangul Museum, located in the Yongsan-gu district of Seoul, has a vast collection of works revolving around Hangul. This museum informs its visitors about Hangul through its systematic collection, preservation of Hangul materials, permanent exhibitions, as well as special exhibitions. Director Park Young-guk of the National Hangul Museum sits down with us on Heart to Heart to tell us all about the Hangul Museum and Hangul.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의 박영국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립한글박물관장 박영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박물관이라 하면은 유물이나 예술품을 전시하는 곳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이 한글박물관처럼 문자를 다루는 박물관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혹시 해외에도 한글 박물관 같은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고요. 네네. 문자도 유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유 문자라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국립한글박물관 말고 중국의 문자 박물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글 박물관이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어떤 이유로 생겼나요? 네, 이제 한글 박물관이 내돌이 됐습니다. 2014년 10월 9일, 그러니까 한글날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글 문자가 갖고 있는 어떤 유산을 잘 보존하고 전시하고 또 후대에 계승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졌고요. 네. 또 한글을 소재로 해서 우리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글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과학적이다, 미학적이다, 이제 인정을 받은 문자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현대 언어협회 MLA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에서 언어 전공이 지금 점차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 전공 채택은 오히려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배우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글자를 배우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네. 그 이유가 저희가 24개의 낱글자, 미국 사람 표현에 따르면 알파벳이시겠지만 그걸로 10,000개가 넘는 음절 글자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죠. 네. 예. 굉장히 똑똑한 문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글쎄 한글의 장점, 매력,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찬가지인가요? 일단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그리고 글자로서의 한글은 참 배우기 쉽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글자라든지 일본 글자라든지 다른 나라의 글자는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글자로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조합해서 쓰기가 아주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참 예쁩니다. 맞아요. 네, 이 한글 박물관에서 이제 만든 제가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특히나 한글을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글쎄요, 이 가나 다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짧은 설명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나 다라에서 미음 같은 경우는 이 미음 발음을 낼 때 입술이 이제 붙잖아요. 그래서 입 모양, 입술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또 붙여진 내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한글을 소개하는 영상 자료로 쓰기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글의 자음이라는 거는
그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따서 네. 그 자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음, 네. 입술 모양, 그리고 네. 이응하면 이 목 구멍의 모양, 네. 뭐 이런 걸 따서 만들었고요. 또 모음은 약간 좀 동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네. 하늘과 땅과 사람을 그 소재로 해서 그걸 조합해 갖고 모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한글박물관 건물도 네. 그 디자인이 그 천지인, 그 모음의 기본 그 아이템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소재로 해서 디자인이 됐습니다. 네, 박물관 그 모습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 네. Restoran Pizza Pacio. pun sukacita dan Konnichiwa. kemeriahan menyambut liburan Natal datang. ที่ยังไม่ชัดก็คือจากนี้เราตรวจสอบสวนคดี 안녕하세요. Produced a new system which reflects the pronunciation of this particular language, Korean. So this is the only language in the world I know where not foreign elements were taken over, but they started from analyzing their own language and then designed Hangul. Before the 15th century, there was no written language to transcribe Korean, so Chinese characters were borrowed to write. Chinese characters were mostly used by the ruling class, and the general public rarely had an opportunity to learn. Feeling sympathy for this, Sejong devised a script called Hunmin Jeongum, which was well suited for expressing Korean and was easy to learn by all people. ハングルというのは論理的に作られている文字なわけですよね。言ってみると論理を形にしたようなそういう文字であるわけです。文字が持つ視覚的な個性ですよね。漢字やローマ字とはまた異なった個性をハングルは持っています。学ぶ人々はよく記号みたいだなんていう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ね。そういう視覚的なタイポグラフィーとしての魅力を持っています。Hangul has been connecting the life and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Once you learn Hangul, you can see Korea. 관장님께서는 올해 1월에 취임을 하셨고요. 정말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2018년도에 박물관에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올해 내돌이 됐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박물관이 이제 그동안 어떤 그 시작 단계에서 이제 도약의 단계로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약의 단계로 들었다라는 건 우리의 존재감을 국내에 알리는 건데요. 관객들도 많이 오고 있지만 특히 외국에서 한글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MOU 체결을 통해서 다른 나라 박물관과 교류도 하고 또 좀 더 많은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 이제 협업하면서 관객 유치 활동을 활발히 펴오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하트타치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소개를 하고 싶으신 프로그램이 있나요? 박물관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전시입니다. 네. 저희 박물관의 전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하나는 한글이 창제되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됐고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상설 전시가 있습니다. 네. 그건 언제든지 오셔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1년에 한 4차례 정도 한글과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니면 못 보십니다. 그러니까 네. 석 달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보셔야지 되는 게 이제 기획 전시인데요. 네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획 전시는 네. 사전을 소재로 한 겁니다. 사전이요? 사전이요. 우리말 사전을 소재로 한 전시인데요. 네. 그래서 제목도 사전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사전이 갖는 그 가치, 진정한 가치를 갖다가 소개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재발견. 예. 그럼 총 몇 권의 사진이 있나요? 소개되는 사전은 저희가 한 10권 정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전의 그 실물을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사전의 역할, 네. 사전이 갖고 있는 기능 이런 걸 또 소개하는 게 중요해서 전시회를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1부는 우리말 최초의 사전부터 그 사전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유물 중심의 전시라고 하면 2부에선 우리말 사전의 비밀이라고 해서 네네. 사전이 갖고 있는 어떤 시대적 문화상이 어떻게 소개됐고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Korea's first ever exhibition on dictionaries is held until the end of the year. Visitors can see the 140-year-old history of the dictionary and can learn how the dictionary expressed and showed our society and culture. (122) important documents and 211 collections owned by 13 organizations are on display.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어 사전이 이제 발간이 됐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국하고의 교섭사가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굉장히 보편적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불란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불 자전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게 이제 서재필 박사의 영안사전 초고라든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집필했던 그 영안사전 초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께서 말모이라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원고가 또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시절에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에 나타난 어휘의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시절의 그 문화, 사전에 담겨진 문화를 갖다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란 말이 1940년대에는 여편내 계집애의 총칭이라고 쓰였는데요. 예를 들어 1999년에 보면은 계집애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사전에서 설명어로서 계집애란 말이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여성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시대의 인식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 dictionary is not a book used to look up words you do not know. A dictionary is an important book of records that show the next generation the life and culture of the previous age. It might be good to think of the importance and the true value of dictionaries by visiting the exhibition Dictionaries of Korea, A New Perspective, held at the National Hangul Museum. 오래된 사전들이잖아요. 예. 옛날 사전들인데 그 옛날 사전들, 오래된 사전들을 이렇게 모으시는데 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으셨어요?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때는 네. 저희 박물관의 소장품만 갖고 전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기관의 소장품이나 유물을 빌려와서 전시를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한 37개 기관의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데는 우리 사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주 소중한 유물로 보여지는 한불 자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교회사 연구소라는 우리 천주교
네. 관련 기관인데요. 거기서 최초로 외부에 저희 박물관에 한불자전 그 원고를 갖다 이제 빌려주셨고요. 네네. 거기뿐만 아니라 무슨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나 규장각 같은 데서 또 많이 빌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전시가 힘들었고요. 네네. 다른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 기관이 갖고 있는 유물들을 얼마나 잘 모으고 잘 정리해서 보여주느냐가 핵심이죠. 네. 최초로 여는 사전 전시만큼 관장님의 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종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사전을 연구하신 분들도 많고 네. 사전과 관련한 학술 행사도 많이 있었지만 사전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네. 우리말 사전을 전시를 하고 그걸 대중한테 보여준 건 처음이고요. 아마 이런 전시가 가능한 건 우리 한글 박물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요즘은 종이로 된 사전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죠. 네. 또 이제 디지털화 되기는 하지만 네. 사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또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제가 예.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저희 박물관에 찾아오는 그 관객층이 다양한데요. 네. 어린아이부터 노인층까지 있고 또 국내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포도 있고요. 한국말을 아주 못하는 사람부터 잘하는 사람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성인들을 위해서는 한글을 가지고 상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한글 상표 공방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나중에 그분들이 만든 한글 상표를 갖고 또 전시회도 하고요. 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는 거의 30개의 프로그램들 예, 네. 27개. 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중에서 네.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아이들은 그 한글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운다는 인식을 갖지 않고 그냥 방문한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우리 한글 놀이터라는 곳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입학 전에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와서 네. 놀다 가면 한글에 대한 어떤 그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글을 갖고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네네. 뭐 예를 들어. 저도 사진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떡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한글이 예. 한글로 디자인이 된 떡도 예. 있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 한글 디자인 그리고 글꼴 폰트라고도 하죠. 이제 폰트의 전시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전시도 돼 있습니다. 네. 상설 전시관에 오면 한글 서체와 관련된 전시도 돼 있거든요. 네. 서체 글꼴이죠. 글꼴이라고 하면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인쇄적인 측면에서 우리 활자, 과거의 활자, 지금 컴퓨터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폰트가 또 인쇄적인 측면이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시각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서예적인 측면. 네. 우리나라는 서예지만 예를 들어 서양이나 아랍에서는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네. 그러죠. 그 분야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요. 또 산업적인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뭐 디지털 사전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정부기관에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아마 저희 한글박물관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글박물관에서 이제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구도 예, 한다고 하셨는데 연구는 어떻게 글쎄요,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데. 박물관이라는 데는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은 전시만 하는 데는 아닙니다. 네네. 관련 분야를 연구를 해야만 더 풍부한 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과거의 사례라든지 네. 외국의 사례라든지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도 연구죠. 네. 그걸 분석하는 것도 연구고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산업적인 측면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폰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통용되고 있는 한글 폰트를 저희들이 다 수집을 해서 네. 그걸 디지털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폰트를 이렇게 스캔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네. 이게 어느 체인지 어느 서체인지 어느 폰트인지
다 확인이 되고 그거의 다른 글자를 찾아내면 이런 모양의 글자가 나온다. 예, 이런 것까지 기능하는 디지털 사전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네, 한글 서체 폰트가 엄청나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한 4,000개 이상 되는 걸로. 4,000개 이상 되나요? 예.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연구도 하시니까 박물관에서 자체 개발한 서체도 혹시 있나요? 글꼴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완벽한 그 풀 세트로서의 서체는 아니지만 네. 저희들이 전시회 할 때마다 그 전시회의 주제와 네. 분위기에 맞게끔 포스터 디자인에 쓰는 서체들은 새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사전 전시회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전 전시회 서체는 사실 우리 어디선가 사전에서 봤을 법한 네. 그런 그 폰트를 쓰는 거죠. 네, 네. 한글 박물관을 제대로 제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팁을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또 토요일 주말이라든지 이럴 네. 때 다양한 그 공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른들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저희 소장품을 소재로 한 그 강연이라든지 네.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글 박물관의 그 홈페이지에서 네. 확인하고 오시면 정말 훌륭하신 강사님들 만날 수 있고 네. 훌륭한 공연자들을 직접 접할 수 있습니다. 이 한글 박물관을 다녀가신 정말 수많은 분들 가운데 혹시 관장님 기억에 가장 남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한글 박물관의 관객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 어린 관객층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들이 어디 데리고 갈 때 한 자리에도 배울 수 있는 데를 많이 데려가는데요. 네. 근데 그걸 공부로 데려가면 그렇죠.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데 네. 저희 한글 박물관은 와서 즐기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글 박물관을 다녀간 아이들은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 네.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Out of all the languages in the world, Hangul is praised for being a creative and scientific language. We can learn about the invention, the history, and the principles of Hangul at the National Hangul Museum. This museum strives to proliferate the literal and cultural values of Hangul. Then, what is the vision of the National Hangul Museum? 관장님에게 있어 한글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한글은 우리 민족의 소통 수단입니다. 소통 수단인데 소통 수단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즘 그 한류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고 네. 또 뭐 K-팝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바탕에는 우리 모국어인 우리 한국어와 또 한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이 물려받은 최고의 문화 자산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 최고의 문화 자산 한글을 저희가 잘 활용하고 네. 또 널리 알려갖고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실 당시에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쓰게 만든 한글이었는데요. 이젠 세계인이 쓸 수 네. 있는 한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한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지, 네. 언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알려져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네. 그만큼 한글에는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죠. 저는 그 한글이 갖는 스토리텔링을 네. 좀 더 발굴해서 그걸 소재로 해서 이제 한글을 또 한글 박물관을 알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글 인접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한글은 그 자체로서의 어떤 문화이기도 하고요. 예술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문자인데요. 그걸 융합한 전시나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글 박물관의 존재감을 좀 더 국내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저도 한글은 참 멋지다, 참 우수한 문자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한글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계속해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